안녕하세요. 황심소 해설사 황심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황상민 박사님을 다시 찾아온 방황하는 청춘 한심군의 2차 상담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황심이가 지난번 상담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빨간 펜을 들고 나서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한심군은 단상 위에 서서 주목받는 걸 좋아하며 심리 상담가가 꿈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한심군은 대학을 자퇴하고 영국 유학을 준비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수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휴머니스트 부모님과 아이디얼리스트인 자신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하고 최고의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고요. 우리는 1시간가량의 1차 상담을 통해 한심군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한심군은 자신이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부모님과 전교 1등 친구 때문에 사기가 꺾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 정작 관심을 받으며 공부할 기회를 얻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학과나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부하는 코스프레를 하였다. 셋, 수능에서 높은 1등급을 받아 좋은 대학 심리학과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왜 좋은 대학 심리학과에 가야 하나? 라는 황 박사님의 본질적인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황 박사님과의 1차 상담을 통해 우리는 한심군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신을 번듯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부모님과의 관계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잘못된 피드백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상담을 통해 그가 새롭게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가 이렇게 급히 두 번째 상담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황상민 박사님께서는 이번 상담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모두 들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상담을 해주신답니다. 오늘 상담을 즐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박사님의 다이나믹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박사님의 진심 어린 상담 내용 사이사이 박사님의 숨길 수 없는 여러 표정들이 이 상담이 산으로 가는 중인지 바다로 가는 중인지 가늠해보게 하는 단서로 등장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황하는 청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신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니요. 왜 잘 못 지냈어요? 네,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감기 기운으로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런데 코로나?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병원 가봤는데 감기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감기는 아니고, 목도 안 부었고 목도 안 붓고, 네. 열 없고, 열도 없어요. 없어요. 기침도 안 했어요. 기침도 안 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네. 본인 있는 동네가 이 코로나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게 네, 본인 뭐 신천지 교회 안 다니고요? 종교 없습니다. 종교 없고,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게 지냈어요. 네, 지난번 상담하고 나서 본인은 뭘 느꼈어요? 제가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정말 그게 크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제 인생에서도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참 크고 그게 네. 내 인생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다. 네, WPI 프로파일은 아이디어 만방으로 지금 올라가 있네요. 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지난번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생각 없이 사는 게 참 치명적인 단점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바로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약간 횡성수설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말부터 먼저 하게 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횡설수설한 말을 하고 그 횡설수설한 말에 따라서 본인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게 문제다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본인이 횡설수설한 이야기만 상담에 많이 했고 그 횡설수설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횡설수설을 하던 두서없이 무슨 소리를 하던 우왕좌왕하던 항상 제대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상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다는 한심군은 내한테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또 내한테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다가 아니 그러니까 치명적인 딱 한 부분에만 제가 실수를 했던 거였어요. 나머지는 저도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치명적인 한 부분만 횡설수설했고 나머지는 진지하게 임했다. 네. 치명적인 한 부분이 뭐였는데요? 제가 자퇴했던 대학교를 재입학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본인은 그때 이야기할 때 본인이 그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걸 몰랐어요? 갈 수 있는데 안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가 아닌가조차도 몰랐는데 그냥 일단은 안 되겠지라고 먼저 정해놓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본인의 마음은 본인이 입학했던 그 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기 싫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학은 자퇴를 했던 조퇴를 했던 대학을 먹었던 그 사람이 다시 대학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애니타임 웰컴 하는 게 기본 대학의 방식이거든요. 그걸 대학 교수로 20년 이상 지낸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본인이 뭐 장판교 불태운 장비예요? 돌아갈 수 없다니. 본인 스스로 그렇게 주장할 때는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으면 그렇겠냐 싶은 마음에서 그렇군요 라고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잠깐! 박사님께서는 첫 번째 상담에서 자퇴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한심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라는 말로 넘어가 주셨어요. 그 말 속에 담긴 한심군의 진심을 알아차렸음에도 말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진실이라 하여 그것을 내담자에게 꼭 꼬집어 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난 상담을 다시 듣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한심이를 보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진짜 상담의 효과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어머니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재입학 여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약간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갑자기 그 어머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아들로 변신을 할 수 있었죠? 마음이 좀 편했거든요. 박사님 덕분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었어요. 그런 거군요. 예, 내가 당신하고 상담을 할 때 내 우왕좌왕하고 중언부언하고 이 동서남북하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조금 더 안 드러났는데 대부분 드러났고 그럼 얘 왜 또 여기 상담하러 왔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그것도 치명적인 거 그게 이제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국은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입학이 알게 되니까. 참 상실감이 컸죠. 상실감, 어떤 상실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뭘 제대로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도 없었거든요. 본인이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삽질이요. 네. 그리고 코스프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참 잘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오, 한다는 거. 훌륭해요.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진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생겼었잖아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데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께서 음흠. 그 대면 상담 때 음흠. 본인은 이제 대학에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음흠. 그리고 또 재수하는데도 이제 공부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음흠. 추가로 진짜 많은 것도 도와주셨기도 했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박사님께서 대학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절박한 이유가 되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반박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도 지금 뭔가 이야기하려니까 말이 잘 안 만들어지죠. 아니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근데 그 많이 한 근데 생각은 어디 가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걸 진짜 전력을 다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해보는 걸 안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은 그런 거를 본인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뭔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한신군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내가 계속 느끼는 거는 한신군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본인한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본인이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이 생각도 아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뭔가를 하려다가 또 순간적인 기분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갑자기 그거는 전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거다 라고 또 생각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아주 본인한테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주 뚜렷하게 일관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뭘 한다든지 간에 처음에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쉽게 하나 그걸 지속적으로 오래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코스프레 하는 수준으로 하지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것도 또 본인의 안타까움이라는 것도 본인이 지금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줘요. 오늘 박사님은 한신군을 앞에 두고 지난번보다 더 분명하고 더 단호한 목소리로 한신군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진짜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망가지 않고 삽질하지 않고 진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낸다는 의미를 한신군은 오늘 깨닫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뭐예요 지금 본인에게 있어 이 상담 시간은?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또 그것을 하고 싶어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데요? 상담사가 되는 거죠. 상담사가 되는 거다. 네. 갑자기 상담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인이 들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조금 지내다가 내가 왜 이걸 하나요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한테 이제 이런 사연을 또 본인이 보내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읽어봐 줄래요? 다른 상담가들과는 무언가 다르고 아주 탁월한 새로운 심리 상담으로 사람들 각자의 욕망과 자기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욕망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에겐 또 다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가 이에 대해 평생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된 대학과 제대로 된 교육이 뭔지, 나의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되겠다는 욕망은 뭔지, 제대로 된 상담사, 제대로 된 대학,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본인은
전라도에요, 경상도에서 오지 않고 제대로에서 온 거예요? 보통 군에서 제대를 하면 제대로인데 본인은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럼 본인은 제대로 하려면 군대부터 갔다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에이, 박사님 정말 진짜. 아, 이거 반칙 아니십니까? 아, 이렇게 고급 유머를 사용하시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내담자가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쯤 황시민도 덧붙여서 농담을 하나 해보자면, 군대도 대학은 대학이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군대는 언제 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 여기 상담에 군대 먼저 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이 재입학되는가 확인하고, 뭐 재입학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군대에 가는 것부터 먼저. 요즘에 특전사나 저기 이 그 휴전선에 근무하는 경비대 이런 데는 지원하면 한 달 만에 가요. 아, 본인한테는 그것도 상당히 빨리 갔다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대학과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상담사에 대한 게 뭔지를 그때 탐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본인 내 이야기에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얼굴 표정인데. 사실 이 좀 답답함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병이 되지 않을까 좀. 어떤 답답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게 절박하다는 게 뭐가 절박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사실 절박하다고 말은 해놓고 나중에 절박하지 않다고 해버리면은 바로 절박하지 않은 게 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군대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저를 자학하는 게 아닌가 싶고. 괜찮아요. 본인은 좀 자기를 자학한 상태로 만들어내야지 절박한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있는 상황에서 또 웬만큼 먹고 살 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탱자탱자 지내지 스스로 자기를 벼랑끝으로 몰아놓고 절박하게 만들기는 참 힘들어요. 본인은 지금 아이디얼 성향 만빵으로 높여져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자신을 절박하게 만들 것까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지금 힘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하게 될 때 본인은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본인 보고 진짜 군대 가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본인 상당히 기분 나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라는 걸 너무 얼굴로도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대학은 도화지에 불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대학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첫 도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결코 학벌 컴플렉스 때문은 아닙니다. 학벌 컴플렉스는 제가 왜 그 컴플렉스가 생겼는지 알게 된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은 절박함이라는 거에서 제대로 된 본인의 욕망, 또 제대로 된 대학, 네, 또는 제대로 된 교육, 뭐 제대로 된 심리 상담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제대로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본인은 여기서 또 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 병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네요. 어, 제가 그거에 대한 걸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근데 그거라는 게 뭐예요? 그 그러니까 병, 시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병이랑 이거랑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게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네. 자, 그러면 본인의 말하는 학벌 컴플렉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정말 찌질한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고 찌질한 생각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타인에게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타인에게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과 강박관념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 잘 사실 모르긴 하는데 그렇죠. 강박증, 강박관념증. 네, 근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타인에게 증명한다는 거하고 네. 강박관념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다는 거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거를 병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를 왜 병적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제 어휘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가치 있어 보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통념처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치 있어 보여야지.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생활을 열심히 살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치로운 또는 가치 있게 보이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본인이 그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는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단지 그런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치가 있기는커녕 가치를 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행동하고 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죠. 본인에게 쓰인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혹시 황심이처럼 제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은 그거를 강박관념, 컴플렉스 이런 하나만한 멋진 단어들만 언급을 해놓고 나는 그것 때문에 문제, 학벌 컴플렉스가 나의 문제야. 나는 뭐 때문에 문제야. 그거는 민주주의가 문제야. 사회주의가 문제야.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대구가 문제야, 부산이 문제야, 광주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본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네요. 본인은 지금 자기 문제가 전혀 모른 채로 마치 그 단어가 문제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무지함이 뭔데 갑자기 대학에 대한 무지함이 왜 나와 여기서? 대학에 대한 무지함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는 그 학벌 콤플렉스가 이 좋은 대학만 나오면은 이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비로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 그 관계없이 내가 가치롭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이 나를 잘 가르칠 수 있느냐가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이 나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게 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훌륭한 대학에 대한 생각이네요. 무지함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아들로서 제대로 사는 거는 어떤 부모가 나를 제대로 된 아들로 키우느냐에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이버 대학교 말씀드렸었는데 사이버 대학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대학마다 이게 갭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름이 사이버 대학은 사이비 대학이고 세종대학은 세종대왕이 만든 대학이고 서울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산대학은 안산에 있는 대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이버 대학이 사이비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사이비는 나쁜 거 아니에요? 사이비.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그 사이비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닌가요? 종교가요? 아니, 본인은 지금 사이비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이비가 뭐 누구 속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이비, 그거는 본인이 네이버 찾아보면 될 거를 내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내가 인간 네이비예요? 아이 참 박사님 평소라면 네이버보다 더 많이 아시고 설명도 엄청 상세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아니 아직 많이 어려서 좀 서툴고 어수선하기만 한 우리 한신군을 어여삐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황심이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제가 자퇴했던 대학교 심리학과는 제가 저 스스로가 당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요 그대로 두고요. 네. 여기서 또 제대로 된 인간. 야, 진짜 제대로 된 대학에서 이제 제대로 된 학과는 안 나오고 그 심리학과를 이제 정했으니까 심리학과는 제대로 된 학과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심리학과를 넣으면 그럼 제대로 된 심리 상담사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거네요.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심리학과를 나와도 제대로 된 심리 상담사 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건 사이비 심리 상담학과입니까? 라고 질문을 본인이 하겠네요. 그렇게 되네요. 심리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심리 상담사가 되는 거랑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단순하게 심리학과만 나오면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문제는 이제 심리학과를 가느냐 안 하느냐는 상관이 없고 제대로 된 대학이 지금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자퇴했던 그 대학은 제대로 대학인지 아닌지를 박사님한테 확인받자. 이렇게 된 마음으로 지금 오늘 상담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네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요. 대표님 마음을 읽어줬군요. 네. 좀 아유. 그렇네요. 근데 뭐 그거를 파악을 못할 정도의 내가 아둔하지는 않아요. 일때는 내 대학이 제대로 된 대학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혹시 이 대학은 제대로 된 대학일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본인 스스로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서울대 다니는 학생도 내가 서울대 다니는 동안에 항상 가졌던 게 이게 진짜 대학인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대학인가 항상 의구심을 가졌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심리학을 본산인 대로 가가지고 내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제대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심리학에 진짜 최고라고 하는 내가 BF 스키너 박사가 있는 그 대학을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내가 학부 다닐 때 저는 지금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닌 이 대학에 서울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있는 대학으로 가면 내가 제대로 된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혹시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쓴 그 기억을 지금 본인이 내한테 상기시키는 그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겠어요? 그건 뭐 본인한테 달렸다 이렇게. 본인한테 왜 달려요? 너 어떻게 공부하냐에 달린 것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참 재밌구나. 그래, 네가 이 하버드에 지원을 해봐. 지원하면 뭐 니를 뽑으면 하면 뽑을 거고 그거는 뽑는 사람한테 달렸겠지.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 않고 은퇴를 했거든. 그래,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야. 이게 답장이에요. 네. 뭐 도구나 카우나 다 자기한테 오는 편지에 대해서 반응을 해줬다. 진짜 관심이 없었으면 답장을 안 해주죠. 왜 하필 박사님은
대학 시절 자신이 심리학자 B.F. 스키너에게 직접 편지를 쓴 그 일화로 들려주셨을까요? 박사님의 높은 학벌을 자랑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님 다른 숨은 속뜻이 있을까요? 그렇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